말단 병사의 전설 제71장 강진우는 국장들의 얼굴에 드리운 미묘한 표정을 못 본 척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말란성의 우주항은 이미 꽉 찼어. 나비무희회 애들도 꼼짝 못할 거야. 그런데 본부 간부들이 단체로 자리를 비우고 어떤 소장을 만나러 갔다는 건 그 소장이 이 행성에 있다는 뜻이지. 두 대기업이 함께 여는 콘서트면 대통령 같은 고위 인사들도 빠질 수 없을 거고 그 소장도 당연히 따라왔겠지. 하하, 웃기지 않. 나 아직 새 대통령 얼굴도 못 봤는데 이번 기회에 누가 우리 말라연방의 새 대통령인지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겠어. 대통령한테 제 부하를 찾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 분명히 도와줄 거야. 안 그래요, 엘씨? 강진우는 한껏 친절한 말투로 엘에게 물었다. 엘은 갑자기 소름이 끼쳐서 몸을 부르르 떨며 속으로 절규했다. 세상에! 이 미친놈이 콘서트장에 쳐들어가겠다고. 그것도 대통령까지 만나러 간다고. 엘은 상상할 수 있었다. 수십 명의 무장 인력이 콘서트장을 에워싸는 광경을. 콘서트장은 방음 차폐막이 있어서 행성 전체가 난리가 나도 안에서 연주 듣는 고위층은 꿈쩍도 못한다. 하지만 관객이 빠지기 전에 폐허를 공사장처럼 꾸며놓으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키지 않는다. 어차피 고위층은 이 행성에 오래 머물 일도 없으니까. 그런데 강진우 같은 골칫덩어리가 콘서트장을 포위한다면 고위층이 이 상황을 모를 리가 없고 대통령에게 직접 찾아간다고. 이제 끝장이야. 나도 끝. 우리 상관도 끝장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 말란성 따위는 엘의 머릿속에서 이미 지워졌다. 처음엔 뒷걸음질 치던 국장들이 강진우의 말을 듣자 멍하니 얼어붙더니 곧 이내 정신을 차렸다. 그래, 강진우라는 재앙덩어리가 앞장서주는데 우리가 뭘 걱정해. 괜히 같이 있었던 걸로 물어보면 되지. 그 사람이 강제로 끌고 갔다고 하면 그만이잖아. 자, 형제들아. 다음 목표는 중심 광장이야. 출발. 강진우가 외치며 헬멧을 푹 눌러쓰고 앞으로 나섰다. 이번엔 점프를 하거나 날아가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서 이동했다. 그 뒤를 따라 고용병과 경찰 등 무장 인원들도 장비를 챙기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무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멘붕 상태인 엘은 눈동자를 정신없이 굴리며 통신기를 꺼내들었다. 이 소식을 맨델라에게 알릴 생각이었다. 그러다 엘의 시야에 들어온 건 경찰 수송차에 우르르 올라타는 여성들. 그녀들의 정체는 뻔했다. 떠들썩하게 웃는 쪽은 나비무희회 소속이고 감격해서 눈물 흘리는 쪽은 나비무희회에게 납치됐다가 구출된 피해 여성들이었다. 그 순간 엘은 온몸이 굳어버렸다. 번개처럼 내리를 스친 의문 때문이었다. 잠깐만. 강진우는 지금까지 나이트클럽을 털어놓고 구출한 여성들은 전부 고용병에게 맡겼어. 자기가 직접 확인도 안 하고. 그 중에 자기 부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부하들을 그토록 찾고 있는 강진우가 이런 행동을 보였다며?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는 자기 부하들이 나비무희회 손에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그 깨달음에 식은땀이 흐르던 엘은 누군가의 목소리에 의해 정신이 끊겼다. 엘씨, 가시죠. 고개를 들자 4명의 전투용 기갑 병사들이 엘 주위에 둘러서 있었고 그들의 총구는 아무렇지 않은 듯 엘을 향해 겨누어져 있었다. 엘은 깜짝 놀라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바로 눈앞에서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이동 중인 강진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그에 따라 더욱 불안이 엄습해왔다. 저 미친놈. 갑자기 왜 점프를 안 하고 걷는 거야? 혹시 무언가를 기다리는 건가? 젠장. 아까 그 말들. 전부 위협이잖아. 어쩌지? 지금 내가 뭘 해야 하지? 엘은 마지못해 걸음을 옮기면서도 속으로는 초조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지금 상황에서 자신은 분명 포로 신세였다.
방금 전 기갑 병사들이 답으로 가시죠라는 말을 했을 때 거부했더니 바로 등짝을 세게 떠밀렸던 걸 떠올렸다. 지금 누가 봐도 자신은 4명의 병사에게 호위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끌려가고 있는 것이었다. 그 와중에도 엘의 시선은 흩어진 고용병들, 즉 자신이 강진우를 지원하기 위해 보낸 비밀 부대원들에게 닿았다. 그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들이 아무리 노련한 전사라 해도 저 4명의 특수기갑병을 상대할 수는 없었다. 지금 자신을 구할 수 있는 건 오직 자신뿐이었다. 엘은 통신기를 쥔 손가락을 살짝 움직여 조용히 번호를 눌렀다. 연결음이 뜨자마자 그는 일부러 전화를 받은 척 통신기를 꺼내어 병사들에게 전화 좀 받을게요라는 손짓을 했다. 병사들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 손짓을 보자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다. 의외의 반응에 엘은 당황했지만 통신기로 소리치기 시작했다. 여기는 엘입니다. 뭐라고요? 강진우 소령의 부하들을 구출했다고요? 그들을 서부 구역으로 데려오라고. 중심 광장 콘서트장 외부에 있는 한 건물 안, 맨델라는 유유히 미소를 머금은 체 앞에 앉은 2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 앞에 있는 이는 단 2명, 하나는 경찰 제복을 입은 말란성 경찰청장, 다른 하나는 정장 차림의 말란성 행성장, 행정 책임자이었다. 그리고 맨델라의 뒤편엔 얼굴을 가린 채 전신검은 전투복을 입고 무기를 든 4명의 무장 병력이 있었다. 그들은 총구를 2사람에게 고정한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행성장은 얼굴이 이미 시체처럼 창백해진 채 떨고 있었고 말을 꺼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반면 경찰청장은 조금은 단련된 인물답게 총을 들이대도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 맨델라, 지금 우리를 불러놓고 총까지 들이대는 건 무슨 짓이요? 도대체 뭘 하자는 거지? 맨델라는 여유롭고 우아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경찰청장님께선 아직 상황을 파악 못하신 모양이네요. 설마 헌병들이 경찰서들을 전부 공격한 사실도 모르셨던 건 아니죠? 아, 깜빡했네. 청장님을 제가 이쪽으로 모셔오는 사이에 헌병들이 작전을 시작했거든요. 에구, 실례했습니다. 진심으로 유감이에요. 그 말을 들은 2사람은 동시에 소리쳤다. 헌병이 경찰서를 공격했다고. 이미 첩보국과 헌병대가 공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경찰청장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본능적으로 밖으로 나가 지휘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휩싸였다. 그러나 이 눈앞에 4명의 총잡이를 보는 순간 그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안 돼, 경찰청은 끝장이야. 저 둘을 동시에 상대할 수는 없어. 그는 할 수 없이 울분에 찬 눈빛으로 맨델라를 노려봤다. 그러나 맨델라는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좀 늦게 알게 돼서 유감이네요. 하지만 지금쯤이면 경찰청은 완전히 끝났을 테니 미련은 접으시죠. 그 말을 들은 행성장은 살짝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맨델라의 말투가 경찰청장을 겨냥한 것처럼 느껴졌고 자신은 대상이 아니라 생각한 것이다. 얼굴에 생기가 돌자 행성장은 빠르게 입을 열었다. 맨델라, 난 당신들 세 세력의 싸움 같은 건 모르겠고 제발 이 행성만은 망치지 마시오. 이곳이 무너지면 우리 모두 끝장일세. 그러자 맨델라는 손가락을 흔들며 웃었다. 걱정 마세요. 그렇게 멍청한 짓은 안 합니다. 저희 첩보국의 역량이면 말란성 정도는 충분히 정상 운영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들은 행성장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그럼 난 상관없겠군. 얼른 돌아가서 대통령이랑 콘서트나 즐겨야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가려 했다. 하지만 딱 2명의 검은 복장의 무장병사가 총으로 그의 앞을 막아섰다. 행성장은 곧바로 분노를 터뜨렸다. 맨델라!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자 맨델라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미소 지었다.
별거 아니에요. 단지 이 행성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는 건 용납할 수 없어서요. 그 말과 함께 맨델라가 손을 슬쩍 들자 4명의 검은 복장의 무장 요원이 즉시 총을 겨누는 자세를 취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행성장은 멀뚱히 서 있었고 옆에 있던 경찰청장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부짖기 시작했다. 맨델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에겐 가족이 있습니다. 당장 사임하겠습니다. 이 행성도 떠나겠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그제야 행성장도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다. 맨델라가 정말로 자기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죽일 생각이라는 걸 깨달은 것이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이며 얼굴이 일그러진 채로 애걸복걸했다. 제발,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당신 일엔 앞으로 절대 간섭 안 하겠습니다. 매달 큰돈도 지원하겠습니다. 당신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는 뭐든 맡기겠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세요. 맨델라는 짜증스럽게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저었다. 경찰청장은 여전히 땅바닥에 엎드려 흐느꼈고 행성장은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다. 젠장할 맨델라. 네가 정보국 소속이라지만 그렇다고 이 행성장을 죽일 수는 없지 않나. 대통령이 알면 어쩔 거야. 겁도 없냐? 그러자 맨델라는 냉정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건 대통령의 허가를 받은 일이에요. 그리고 손을 휘저으려는 찰나. 띠링. 그의 통신기가 울렸다. 맨델라는 통신기를 꺼내며 잠시 손짓을 멈췄다. 하지만 다음 순간 사방에서 발사된 몇 줄기의 레이저가 2명의 고위 관료의 몸을 그대로 꿰뚫었다. 말란성에서 군림하던 2 인물은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졌다. 무슨 일이야? 발신자 번호를 보고 누군지 바로 알아차린 맨델라가 물었다. 그리고 엘이 다급하게 명령조로 전한 말에 맨델라는 바로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다. 원래 계획은 강진우가 중간에 발을 빼도록 유도하는 것, 그의 부하들을 정보국이 구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한 뒤 그만두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 하지만 탄 부관이 강진우 편에 붙으면서 계획은 바뀌었다. 작전 종료 후에 부하들을 돌려주기로. 그런데 엘이 지금 이 타이밍에 공개적으로 구출했다고 말한 것은 분명히 뭔가 일이 터진 것이다. 망설일 이유도 없이 맨델라는 엘의 요청을 즉시 따르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엘의 성격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 엘이 이런 식으로 말한 건 정말 거절 못할 상황에 몰렸다는 뜻이다. 그리고 지금 그 곁에서 그런 압박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강진우뿐이었다. 대체 강진우가 무슨 수를 쓴 거지? 맨델라는 그 생각을 곱씹으며 조용히 방을 떠났다. 두구의 시신 따윈 신경도 쓰지 않았다. 어차피 자신의 부하들이 깔끔하게 처리해 줄 테니까. 기갑병사에게 허락을 받자 엘은 날아가듯 강진우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달리며 외쳤다. 강진우 소령님. 좋은 소식입니다. 부하분들을 저희 정보국이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강진우는 속으로 드디어 이제야 사람을 내놓는군이라고 욕하면서도 겉으로는 환한 표정으로 돌아섰다. 뭐라고요? 진짜입니까? 엘은 정신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곧 이쪽으로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는 주위를 둘러보며 강진우에게 조심스레 제안했다. 강소령님, 부하분들이 오신다니. 이제 그만. 좋아요. 알겠습니다. 강진우는 바로 몸을 돌려 외쳤다. 자, 각 분국의 경찰 여러분. 각자 본부로 복귀해 질서 유지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걱정 마세요. 전투는 끝났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각지 경찰서 분국장들은 잠시 얼어붙더니
곧 당황한 얼굴로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강진우가 다시 정보국 편에 선 걸 눈치챈 것이다. 정보국, 헌병대, 강진우 이 세 세력이 손을 잡는다면 경찰청은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밖에 없다. 이 사태를 피하려면 강진우에게 잘 보여야 한다. 분국장들의 이런 판단에 따라 경찰들은 서둘러 흩어져 자기 지역으로 돌아갔고 질서 유지를 위한 복귀가 시작됐다. 한편 L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정보국에 명령을 내려 나비무희회가 있던 폐허 지역을 전부 공사장으로 위장하라고 지시했다. 현실적으로 그 흔적을 완벽히 감출 순 없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는 생각이었다. 콘서트는 어느덧 2시간이 넘게 흘렀다. 원래라면 무대 위에서 신나게 빛나고 있을 제로스타. 하지만 첫 곡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무대 정면에 일렬에 비어있는 자리 하나를 발견했다. 별다른 설명도 필요 없었다. 그 자리는 바로 강진우의 자리였다. 이미 웬나가 슬쩍 알려줬기 때문이다. 무대에서 내려올 때마다 웬나는 제로스타를 다독였다. 조금만 기다려. 곧 올 거야. 하지만 매번 무대에 다시 오를 때마다 그 빈자리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제로스타의 표정도 점점 어두워졌다. 지금 수십만 관중의 환호 속에 서 있는 그녀는 그 빈자리를 바라보며 슬픔에 젖은 표정을 지었다. 강진우는 단 한 곡도 들으러 오지 않았다. 혹시 정말 내 노래에 관심이 없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다. 아마 이게 실망이라는 감정일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감정을 배울 때의 그 설렘도 없었다. 제로스타는 약간 스짓은 미소를 띠며 관객을 향해 말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곡이 오늘 콘서트의 마지막 곡입니다. 이 노래, 기묘한 느낌은 오늘 오지 못한 한 사람에게 바칩니다. 공연장 외곽에서 몰래 공연을 지켜보던 시민들이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 노래가 자기들 같은 일반 시민들을 위한 헌정곡이라 생각하고 더욱 열광했다. 하지만 최전방 VIP석에 앉은 사람들은 달랐다. 모두가 정중앙, 그 빈 좌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알았다. 이 노래는 그 자리에 오지 않은 단 한 사람, 강진우에게 바치는 곡이라는 걸. 왜냐하면 제로스타는 그 자리를 바라보며 슬픔을 담은 눈빛으로 말을 했기 때문이다. 두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들, 그리고 천유진과 오명진은 콘서트장 VIP석에 막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부터 중앙 한가운데 비어있는 그 의자에 눈길이 갔다.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이런 공식 행사에서 좌석 배치란 곧 권력 서열의 상징이라는 것을. 지위가 낮은 사람이 상석에 앉는 일은 결코 없으며 감히 상석 옆자리에 앉는 것도 불경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런데도 지금 그 자리에는 S급 사회 등급의 두 거물급 재벌, 그리고 말라연방의 별표 대통령과 원수, 별표가 좌우로 자리 잡고 마치 가운데 자리를 중심으로 호위라도 하듯 배열돼 있었다. 대체 누구길래 우리보다 더 높은 인물이 이 자리에 오는 거지?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들은 속으로 온갖 추측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러자 슬며시 혹시 연예기획사가 자리 배치를 실수해서 아예 비워둔 건가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오명진은 옆자리의 천유진이 자꾸 그 빈자리를 찡그린 얼굴로 쳐다보는 걸 보고 혼자 피식 웃었다. 이 사람의 단점이 있다면 바로 정보부 출신 후유증이지. 뭐든 다 알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리거든. 하긴 의문의 빈자리 하나만으로도 정보력을 쓰게 만든다니. 다음에 천유진을 견제하려면 수상한 미끼나 하나 던져줘야겠군. 한편 강진우는 헬멧을 벗은 채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무전기를 손에 들고 바쁘게 지시를 내리는 무장 경찰들.
공중엔 공중기동 경찰의 라이트빔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그는 벽 모서리에 기대어 천천히 숨을 고르며 주저앉았다. 주변에 함께 있던 여군들은 사방에 흩어져 경계를 서며 조금 후 도착할 동료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한쪽에선 엘이 통신기를 들고 무언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고, 고용병들은 강진우의 허락을 받자마자 번개같이 무야궁으로 달려가 블루골드를 챙기러 떠났다. 임무 완료 후라지만 늦게까지 남았다간 경찰이나 헌병에게 걸려 한 방에 쓸려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때 눈을 감고 있던 강진우의 귀에 감정을 울리는 음악이 흘러들어왔다. 번쩍 눈을 뜬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음악의 출처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굳이 찾을 것도 없었다. 고개를 살짝 들자마자 대형 스크린에 비친 황금빛 여가수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 순간 강진우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연대 생활을 하며 수많은 미녀를 봐왔지만 이 여자는 뭔가 달랐다. 이상하게도 심장이 쿵 뛰기 시작했고, 그녀를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이해 안 되는 충동이 솟구쳤다. 가사는 연인과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었다. 그런데 강진우는 그 노래가 자기에게 말 거는 듯한 느낌마저 받았다. 뭐지? 이 감정은? 그는 스스로에게 당황하며 마치 그 여가수의 연인이 된 사람에게 질투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그때 소령님. 익숙한 목소리가 귀를 때렸다. 고개를 돌리자 강민아가 눈가에 눈물을 머금은 채 팔을 벌리고 달려오고 있었다. 그 뒤로는 구출된 여군들이 감격에 겨운 얼굴로 줄지어 그를 따라오고 있었다. 강진우는 반사적으로 팔을 벌리며 외쳤다. 다들 무사한 거지? 강민아는 강진우의 품에 안기기 직전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소령님. 당신이 주신 콘서트 티켓 못 썼어요. 강진우는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저었다. 티켓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너희 다친 데는 없냐? 그러자 여군들은 일제히 고개를 저으며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강민아는 약간 멋쩍게 말했다. 우린 별일 없었어요. 그냥 하루 종일 잤던 것처럼. 온몸이 좀 흐물흐물할 뿐이에요. 하지만 강진우는 이내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너희들 경계심이 너무 없어. 이렇게 쉽게 당하다니? 기지로 돌아가면 너희 8명 전원 첩보 훈련에 참여해야 할 거다. 강민아는 혀를 쏙 내밀며 웃었고 다른 여군들도 따라 웃었다. 그러다 강민아가 물었다. 근데 우리 기지에 그런 훈련도 있었어요. 이제 생길 거야. 강진우는 곧 도착할 자신의 전함을 떠올리며 기분이 좋아져 외쳤다. 호텔. 곧바로 헬멧을 다시 쓰고 버튼을 눌러 제로스타의 콘서트 영상을 감상하기 시작했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 가수에게 빠져버린 자신을 멈출 수 없었다. 이름조차 모르지만 그녀를 보는 것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 그런데 헬멧 안쪽 영상 피드에서 그 모습을 몰래 보던 2호 제로스타는 강진우의 해벌쭉한 표정을 보고 질투심이 폭발했다. 또 연니한테 졌어. 이 멍청이 강진우. 침까지 흘리고. 여자가 그렇게 좋냐? 이런 바보.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제로스타는 조용히 기지로 귀환, 삐친 채로 혼자 삐죽대기 시작했다. 한편 엘은 강진우가 부하들과 함께 떠나는 걸 보고 겨우 한숨을 내쉬려 했다. 그러나 강진우가 무언가를 떠올린 듯 다시 뒤돌아보며 말했다. 엘, 몇 시간 후에 맨델라를 만나야겠어. 자리 좀 잡아줘. 소령님, 그건 말이지. 엘은 말끝을 흐리려 했지만 강진우는 이미 등을 돌려가버렸다. 엘은 고개를 떨군 채 어쩔 수 없이 이 사실을 맨델라에게 보고했다.